안녕하세요. 카페 도레레 저희 맨날 저 김대우 김대우, 총지배님을 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잠시 인사드렸던 플레이스의 김대우라고 합니다. 저희 방수준 시사님께 한 2달 전쯤, 3달 전쯤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가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저희가 F&B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저희 사업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굉장히 영광이겠다. 근데 갑자기 4개 세션에 하나하나 할당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저는 사실 브랜딩에 대해서, 브랜딩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요리사인 우리 스탠밀의 양준석 셰프와 홀 지배인인 고영석 지배인이 이런 얘기를 또 이런 분들 앞에서 하면 되게 브랜딩에 좋은 의미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원래는 여기 사진에 있는 김도근, 이제 여기 김도근 바리스타의 영어 이름이 도렐인데요. 이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월 1일을 목표로 지금 용산 쪽에 4, 5점을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오게 됐고요. 이 도렐을 처음부터 기획했던 사람이 회사에는 여기 이 친구랑 저밖에 없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도렐이라는 거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세웠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싶은데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런 순서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 4월에 저희가 했던 이제 채용 광고 캠페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양준석 셰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직종별로 그때 뽑았던 직원들을 한 명씩 에피소드화해서 나름의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바리스타 김도근 편이었는데 잠깐 제가 이 글이 중요해서 잠깐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커피에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데 대부분 커피를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죠. 하지만 플레이스는 오히려 저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자극을 줘요. 경력 17년 차의 바리스타 도근 씨, 실무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플레이스와 함께 커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사실 제일 키포인트는 이 페이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커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 김도근 바리스타가 했던 얘기 중에 이 친구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20살부터 시작해서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있기 전에 그것을 전신의 행사에서 한국 챔피언까지 했던 친구인데, 그 커피를 하러 카페에 취직을 하면 이런 걸 하자 좀 제안을 하면 모든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뭘 커피 갖고 그렇게까지 해, 이런 말이었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렇게까지의 정신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축이 맛은 뭐 저는 커피도 F&B 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이 본질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맛있게 만드는 건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대도 맞춰보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 했던 게 그 김도근 바리스타를 이제 채용을 한 다음에 원두 프로파일링에만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맛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급 원두랑 뭐 가격은 굉장히 싼데 그 나쁘지 않은 느낌의 원두를 블렌딩을 해서 최종 목표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00원에 제공을 해도 10에서 15% 원가에 맞추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근데 저희가 직접 그 로스팅까지 하진 않았고요. 이제 땅차 커피라는, 저도 이제 김도근 바리스타 덕분에 알게 된 부티크 그 로스터리 샵인데요. 여기랑 공동 개발을 해서 했고,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메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카노를 할 수 있는데 4,000원, 라떼 4,500원. 사실 하이엔드 커피샵이라고 하는 곳들 가면 이런 커피들이 5, 6,000원 하고요. 조금 가면은 8, 9,00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요. 두 번째 했던 게 균질해야죠. 그래서 품질의 균질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체계를 잡는 부분에
열심히 행동을 했습니다. 스토리 도잉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우리는 우리가 일단 잘할 수 있는 거에만 하자. 그래서 보통의 커피하우스들이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실수하는 걸 생각하는데 로스팅을 다 직접 하세요. 물론 잘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를 균질하게 잘 하려면 체계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사장님이 로스팅을 너무 좋아하셔서 사장님은 잘하시는데 딴 분이 하면 또 이 퀄리티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땅차 커피라는 곳에 로스팅은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라고 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돈이 많아서 비싼 장비를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장비 저런 장비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고가를 받는 것이 그 퀄리티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 에스프레소 머신계 뭐 벤틀리라고 하는 라마로 조코를 쓰고요. 지금 좀 더 고가의 장비를 육지랩이라는 곳에서 지금 또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정수기는 이제 에버퓨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 원타임 코스트는 비쌀 수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기간, 그다음에 품질의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가치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ROI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랩 매장 빼고는 모두 라마로 조코와 에버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 하듯이 프랩 작업을 다 해서요. 너티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크림과 이런 것들을 프랩을 다 해놔서 실제 아르바이트가 3일만 교육받아도 거의 균등한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 말고 저희가 또 저는 그 커피 카페업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 신라 호텔에 보고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저희 쪽에 걸려 있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 직원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렐이 달리 정리하면 작은 플레이스다. 그건 달리 말하면 또 다른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커피는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왔으면 좋겠고 손님도 그랬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매력적인 굿즈들을 많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커피에만 쏟고 그래서 뭔가 좀 대중과 소통을 하거나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커피 다음으로 열정을 쏟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도렐의 채용 공고였는데 바리스타는 지원 마세요라는 말은 바리스타는 정말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최고의 바리스타만 되고 싶고 나머지는 보기 싫은 사람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음악을 좋아하는 분도 좋고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좋고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저희는 더 격하게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뽑았고 그 결과 뭐 이 친구는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지금 현업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 가서 먹은 원래 커알못이었는데 이태리에서 먹은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뭐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그 바리스타는 지원 마세요를 보고 지원해서 뽑힌 친구고 뭐 다수의 모델 그리고 모델이 또 직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더라고요. 근데 보여지는 면이 중요했기 때문에 인성도 좋다면 저희는 모델 친구들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시나리오 쓰는 친구고 타투이스트고 그래서 제 느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좀 처음부터 좀 요새 니네 조금 잘 된다고 이상한 거 만든다는 말도 많은데 처음부터 저는 좀 MD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 말고 티셔츠 되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커피 마시니까 커피 따라 마실 수 있는 범람 컵. 이건 스탠리랑 뭐 나름 콜라보를 한 건데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텀블러 이런 것들 열심히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저희는 또 브랜딩은 가내 수공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가내 수공업으로 이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뭐 이거 대단한 건 아닌데 가내 수공업으로 MD 상품이 잘 안 팔려서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뭐 홍보차 들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제작비 영원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너무 팔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걸로 꽤 인스타에도 돌긴 했는데 묵티처럼 대박이 나진 않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꿈꾸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좀 본질로 돌아가서 재정의는 좀 한번 해보자. 아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저희 취향이 더 반영됐다고 치면 그런 측면에서 메뉴판에 대한 그 커피를 이르는 그 일컫는 이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 라떼와 플랫 화이트의 차이가 과연 뭘까? 말은 어려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유 양의 차이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적절한 표현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양키 녀석 저기 뭐 쪽발이 이렇게 부르듯이 유럽인들이 정통적이지 않은 미국인이 만든 커피를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도 계속 써야 되나? 좀 달리 해보자. 그래서 다시 메뉴판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제 에스프레소 기반의 베리에이션이 저희가 기본 메뉴이기 때문에 저희는 에스프레소 플러스 워터, 그래서 물의 양,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뭐를 더 섞느냐, 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네 이렇게 지금도 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긴 합니다. 네. 그리고 유니폼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앞치마, 그리고 요새는 데님 소재의 앞치마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처음엔 되게 간지나고 좋았는데 좀 그냥 질리고 과연 저게 기능적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멋과 기능이 어떻게 보면 앞치마의 본질이니까 멋과 기능 측면에서 뭘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멋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성을 좀 강하게 주자. 근데 개성 강한데 통일시키자. 그래서 좀 특이한 옷도 같이 입으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의 통일성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꼭 자켓이나 베스트는 너무 지겨운데 그때 이제 워크웨어라는 걸 좀 이렇게 파고들다가 저희 유니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워크웨어 스타일 좀 했는데 점프수트가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원래 또 작업복이기도 해서. 그래서 점프수트에 그 원래 앞치마처럼 쓰던 것들을 좀 덧대고 하면 기능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아까 스탠밀의 그 트레이를 우리 요리사인 양준석 셰프가 했듯이 이것 또한 우리 김도근 바리스타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일종의 벤처 디자이너인 한준수 디자이너가 디테일은 좀 잡아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냥 점프 수트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워크웨어이면서 멋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위치가 좀 그렇긴 한데 앞치마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하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여름이 돼도 이렇게 내려서 위는 저희가 유니클로 흰티로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재밌는 접근이 아니었나. 그래서 꽤 저희는 스탠밀도 그렇고 도렐도 그렇고 F&B를 팀장급을 1년 전쯤에 뽑아서 각자가 다 기획하고 아까 또 한주희 대표님께서 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딱 똑같이 그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쓰라고 그랬고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 옛날에 하고 싶었던 그냥 막 쓰라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런 행위들을 했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도렐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면 뭐 직접 보실 수 있지만 2017년 3월에 제주 본점을 오픈했고요. 이제 오픈하자마자 인스타에서 꽤 핫해져서 초기에는 도레 해시태그만 100개 이상씩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거기에 좀 힘을 입어서 2017년 5월 그러니까 2달 만에 열었는데 여기는 좀 원래도 사업을 확장을 고려하고 브랜딩을 하고 뭐 체계를 잡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요청들이 꽤 많아서 그래서 또 그 투자자분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서 이제 원래는 3월 말에 오픈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조율을 했는데 그래서 기준을 이제 투자자와 실행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준을 잡은 거는 안테나 샵이다. 그러니까 그 초기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게 그 주요 트래픽이 많은 상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건물에 뭐죠? 권리금이 들지 않는 부동산에 한해서 반지하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찾아서 일주일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신축 건물이었고 가로수길에서 걸어서 10여 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고 그래서 높지 않은 코스트로 오픈을 했고 그
마지막 세션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제주를 인큐베이팅 플랫폼에서 인지도와 어떤 테스트베드로 검증해서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어떤 성공 사례로 왔던 사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담동에 2017년 8월 여기는 좀 건물주와의 케미가 잘 맞았던 부분, 케미나 니즈가 잘 맞았던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메뉴가 좀 적은 부분도 있고 예전에 좀 더 R&D를 좀 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서 여기는 1년짜리 프로젝트 카페예요. 그래서 1년만 그 굉장히 낮은 보증금과 뭐 수익 쉐어 형태의 것을 하는 걸로 해서 그 또 건물에 들어가 있는 MD와도 굉장히 조화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1년 기한으로 해서 만들었고 육지랩이라고 해서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올해 8월에 성수동에 여기서 연구한 결과가 그대로 이제 성수점으로 오픈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라는 거를 사실 저희끼리 그냥 재미로 육지하면 또 재미없어서 숫자 6에 그 영어지를 써봤는데 이러면 되게 욕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좋아져서 앞으로 계속 공식적으로 육지 처음에는 사실 육지하고 그 도렐 3호점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이제 도렐 3호점을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참 바이럴 된다라는 게 논리와 상식으로 되는 것 같지 않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저도 몰랐는데 이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은 매년 열 때 그 해에 카페 루키 브랜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프리츠가 초대를 받았고 사실 저희가 첫 타자는 아니었는데 첫 타자한테 벤치 두 번째 타자로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로 가서 했었고 이때 컨셉은 저희는 이제 전 자꾸 바리스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고 그래서 여기가 극장이에요. 그래서 극장에서 신을 숭배하듯 여기 교회 의자에 앉아서 여기를 쳐다보는 컨셉으로 했었는데 돈도 굉장히 적게 들었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나름 도렐은 초기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차곡차곡 커 나가고 있는데요. 흐름이 끊겼네요. 올해 계획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점이라는 곳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 용산 4옥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2월 1일 오픈 목표로 거의 계속 날밤을 새우면서 하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도레 성수점에 오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잘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좀 고민이 생긴 게 그 사실 아까 우승우 부사님께서도 잠깐 이제 말씀하시면서 언급했지만 저희 시그니처 메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꽤 많은 메뉴가 있고 사실 그 원두 프로파일링 해서 한 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너티 클라우드는 우리 김도근 바리스타의 비밀 노트에 있었던 레시피였는데 너무 너티 클라우드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어디가 요새 발표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래서 그래서 요새 고민은 온통 너티 클라우드고요. 커피를 이렇게까지 해온 스토리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적인 필요상으로도 이제 저희가 아까는 땅차 커피라는 것과 제휴를 해서 로스팅을 했지만 거기도 부티크이기 때문에 캐파가 한정돼 있어서 원래 계획이 5개 점포까지 하고 하나의 상업적인 플래그십이 생기면 로스팅도 직접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성수 쪽에 로스팅도 열려고 하는데 근데 원두를 판매하려면 이 히스토리가 알려져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너티 클라우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걸 심지어 매출도 거의 절반이 너티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저희를 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브랜드 전문가분도 계시고 F&B 전문가도 되시니까 혹시나 이따 토론 세션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저에게 좀 팁을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